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일까요? 불의 발견, 바퀴의 발명 등 수많은 도약이 있었겠지만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역시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영광의 역사 이면에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중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지독한 모순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닐 암스트롱을 38만 킬로미터 밖에 달까지 안내했던 아폴로 우주선의 메인 컴퓨터. 그 성능은 지금 우리가 매일 쥐고 있는 스마트폰 연산 능력의 수만 분의 1, 심지어 낡은 스마트워치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허술한 고철덩어리로도 사람을 달에 보냈다가 무사히 귀환시켰으면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로켓을 재활용하는 이 첨단의 시대에 우리는 왜 당장 달에 사람을 보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구심은 필연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음모론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어쩌면 60년 전 세계에 생중계된 그 달 착륙 영상은 미국의 어느 세트장에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이 꼬리표 뒤에 감춰진 우주 역사상 가장 광기 어렸던 시대의 진실과 지금 우리가 당장 달에 갈 수 없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이 모든 상식 밖의 역사는 1957년 우주에서 들려온 기괴한 기계음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이 쏘아 올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의 신호음이었습니다.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을 선점당했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에게 단순한 패배감을 넘어 생존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소련의 인공위성이 언제든 미국 본토로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마저 성공하자 미국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국가 전체가 극도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시는 총성 없는 전쟁, 냉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우주 기술에서의 패배는 곧 자본주의 체제가 공산주의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이념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뇌리에는 붉은 제국이 우주를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게다가 케네디 행정부는 당시 쿠바 피그스만 침공 작전의 처참한 실패로 인해 정치적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국면을 단번에 뒤집을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승리가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입니다. 전 국민적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세계 우주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미친 도박을 던집니다. 우리는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갈 것입니다. 역사는 이 한마디를 위대한 도전의 시작으로 포장했지만 그 이면은 철저히 정치적 발악이었습니다. 단 9년이라는 시한폭탄 같은 데드라인 안에 인류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기술을 밑바닥부터 창조해내겠다는 억지 선언이었습니다. 선언 당시 미국은 달까지 쏘아 올릴 거대한 로켓은커녕 어떻게 우주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켜야 할지 그 기초적인 궤도 계산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과학적으로 완성된 기술도 없이 오직 체제 경쟁에서 소련을 이겨야 한다는 정치인의 자존심과 절박함만으로 냅다 질러버린 거대한 백지 수표였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던져버린 불가능한 백지 수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미국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금고를 열어 돈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겉보기엔 인류의 위대한 우주 탐사였지만 그 본질은 철저히 과학의 탈을 쓴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은 1년 국가 총 예산의 무려 4.4%를 오직 우주 개발을 위해 나사 한 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나사의 예산이 미국 전체 예산의 0.4%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국가 경제의 명운을 통째로 걸어버린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공장 노동자들이 오직 달 착륙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전시 상황처럼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보다 더 소름 돋는 것은 당시 이 프로젝트가 인간의 목숨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초창기 아폴로 우주선은 지금의 엄격한 안전 기준으로는 발사대 근처에도 가지 못할 그야말로 거대한 시한폭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우주비행사들이 38만 킬로미터 밖의 달에 갔다가 살아서 지구로 돌아올 확률은 고작 50% 안팎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동전 던지기 확률의 최고 엘리트 비행사들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훈련 도중 아폴로 1호 캡슐에 화재가 발생해 3명의 우주비행사가 산채로 불타 죽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우주 미하로 죽거나 폭발해 사라지더라도 무조건 달 표면에 성조기부터 꽂아서 소련을 짓밟아야 한다는 극도의 압박감이 모든 안전과 이성을 집어삼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1969년의 달 착륙은 인류의 찬란하고 순수한 과학적 승리라기보다 수십만 명의 피와 땀,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우주비행사들의 목숨을 문자 그대로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냉전 시대의 가장 잔혹하고 화려한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의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마지막 발자국을 남긴 것을 끝으로 인류의 달 탐사는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계획되어 있던 후속 아폴로 프로젝트는 전부 취소되었고 그렇게 달은 5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인류의 발길이 끊긴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습니다.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왜 그 이후로 단 한 명도 달에 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는 달에 갈 기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에 못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득실 계산 끝에 안 간 것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애초에 경제성이나 지속 가능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탐사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 달에 성조기를 꽂고 며칠 머물며 지질학 탐사 정도 하는 극단적인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을 상대로 체제 우월성을 증명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나자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달 착륙이 당장 국가 경제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거대한 예산 낭비라는 사실을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똑똑한 과학자들과 막대한 우주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무의미한 달 경쟁을 포기한 대신 우리 머리 위 400km 상공, 지구 저궤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류는 달에 갈 돈으로 우주 공간의 거대한 실험실인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했고 물자를 실어 나를 우주 왕복선을 수없이 띄워 올렸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밝혀낼 허블 우주망원경을 궤도에 올렸으며 오늘날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GPS와 통신 위성 네트워크를 전 지구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지난 50년은 우주 기술이 멈춰있던 잃어버린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인류는 단지 정치적 과시용에 불과했던 며칠짜리 우주 캠핑을 멈추고 당장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실용적인 우주 인프라를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을 뿐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인류는 아르테미스 미션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다시 한번 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1960년대 아폴로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폴로가 며칠 동안 표면에 깃발을 꽂고 돌아오는 일회성 우주 캠핑이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미션은 달의 남극에 뼈를 묻고 영구적인 우주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대한 인프라 토목 공사입니다. 달을 대하는 목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 역시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지구에서 며칠 버틸 산소와 식량을 배낭처럼 싸들고 가는 것과 수십 달을 머물며 달 표면의 얼음을 직접 캐내 물과 로켓 연료를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과학입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발달한 현대 기술로도 달에 가는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안전 기준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냉전 시대의 미국은 우주 비행사의 절반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 끔찍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엄격한 생명 윤리와 항공 우주 안전 기준은 그런 무모한 도박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사는 우주 비행사의 무사 기한 확률을 99.9%에 가깝게 맞춰야만 로켓에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혹독한 방사능과 영하 200도의 극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장기간 거주하며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을 검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사람을 달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기술이 퇴보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희생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현대 과학의 철저한 검증 과정과 단기 방문객이 아닌 영구적인 거주민이 되기 위한 가장 높고 험난한 허들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의 달 탐사는 과거보다 수십 배는 더 까다롭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다시 쏟아붓는 데에는 명확하고도 절박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국의 맹렬한 추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창어 탐사선을 연달아 쏘아 올리며 표면의 토양 샘플을 잇따라 지구로 가져오는 등 우주 패권을 향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1위였던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선 명백한 안보 위협입니다. 현재 발효 중인 국제우주조약에 따르면 달은 특정 국가가 소유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국제 역학관계는 조약문처럼 평화롭지 않습니다. 달의 남극에 묻힌 막대한 양의 얼음과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인 헬륨3 같은 희귀 자원들은 결국 가장 먼저 도착해 깃발을 꽂고 채굴기지를 건설하는 국가가 사실상 독식하게 되는 철저한 서부 개척 시대의 논리를 따릅니다. 미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진짜 목적은 명확합니다.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영토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달을 냉전의 새로운 라이벌인 중국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줄 수 없다는 처절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단순히 신기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낭만적이었던 달리기 경주를 뛰어넘어 달의 실질적인 영유권과 자원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제2차 우주 냉전의 한복판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달을 향해 깔고 있는 인프라의 스케일을 보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 해답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과거 아폴로 비행사들이 탔던 달 착륙선은 겨우 두 사람이 구겨 탈 수 있는 비좁은 알루미늄 깡통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사의 선택을 받아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달 착륙선 스타쉽은 아파트 15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우주선입니다. 수십 명의 거주 인력과 달 기지 건설에 필요한 수백 톤의 중장비를 한 번에 실어 나르기 위한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이제 과거 아폴로 시대처럼 거대한 일회용 로켓을 쏘아 올려 달 표면에 곧장 내리꽂는 무식한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증명한 로켓 재활용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달 궤도에는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의 우주 환승역을 먼저 건설하고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대신 언제든 우주선이 들러 물자를 보충하고 달 표면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거대한 우주 고속도로 휴게소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한 인프라와 압도적인 크기를 추구하다 보니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거대한 스타쉽이 달까지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지구 궤도에서 다른 우주선과 도킹해 영하 200도의 극저온 연료를 우주 공간에서 주입받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초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인프라와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 속도는 필연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불과 한 달 반 전인 2026년 2월 말,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달 착륙 일정을 기존 계획에서 2028년으로 공식 연기했습니다. 달의 연구 신도시를 짓기 위한 핵심 우주선인 스페이스X 스타쉽의 개발 난이도가 워낙 높고 우주 구비와 생명 유지 시스템의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연기 소식을 두고 또다시 "거 봐라, 역시 현대기술로도 못 가는 거다" 라며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인류가 더 이상 냉전 시대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단 한 명의 희생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택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인류의 우주기술이 50년 전보다 퇴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목표가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기 때문입니다. 60년 전의 달 착륙이 두 강대국의 자존심을 건 한편의 화려하고도 위험한 도약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인류가 지구를 넘어 다행성 종족으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위대하고도 험난한 기초 공사입니다. 지구를 떠나 제2의 영토를 온전히 개척하는 이 거대한 토목 공사에는 당연히 엄청난 시간과 자본, 그리고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올려다보는 저 달은 결코 닿을 수 없는 환상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인류가 집을 짓고 얼음을 캐며 화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인류의 새로운 전진 기지입니다. 60년 전엔 갔는데 지금은 왜 못 가냐는 수십 년 된 그 끈질긴 의구심은 어쩌면 우주라는 공간이 인류에게 얼마나 도달하기 힘든 기적 같은 영역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과거의 맹목적인 질주를 멈추고 가장 안전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저 달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